자, 이번 시간에는 웨이브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이제까지 다양한 물리 현상을 공부해 왔는데, 최근에는 하모닉 어슬레이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죠. 웨이브는 예를 들어 말 글자 그대로 파도가 칠 때 파도를 웨이브라고 하는 거죠. 파도는 눈에 보이는 웨이브이고, 그러지 않고도 줄을 잡아당겨서 줄을 진동시키거나 그런 게 악기에서 수많은 진동이 있죠. 피아노도 피아노 건반을 치지만 사실은 해머로 스트링을 치고 그 스트링이 그 밀도를 더 높게 하고 탄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 피아노 줄을 보면 기타 줄이나 이런 거와 달리 이 스프링 같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진동하고 세상에는 진동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한 개가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덩어리가 있어서 거기에 수많은 아슬레이터가 붙어 있는 것으로 파동을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중간에 보면 그 노멀 모드라고 해서 여러 개의 아슬레이터를 붙여서 얘네들이 collective behavior가 웨이브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텐데, 그걸 보면서 웨이브란 사실은 멀티파티클 티어리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한 개의 입자가 아니라 미디엄이라고 하는 미디엄이라고 하는 그 매질 속에 개별 입자의 진동이 매크로하게 크게 보면 라지 스케일로 보면 걔네들의 약간의 진동의 페이즈 차이가 쌓이고 쌓여서 파동을 만든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싱글 파티클 티어리에서는 포지션을 알고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을 알았는데, 이쿠에이션 오브 F equals ma, 이쿠에이션 오브 모션을 써놓고 이거를 풀면 x의 트라젝토리를 얻어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f equals ma를 만족하는 게 부분이 다 f1부터 fn까지 n개의 입자들이 1부터 mn 이거를 통째로 풀어야 되니까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인데, 또 알고 보면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쉽게 문제를 이제 단순화시켜서 웨이브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깊어져 왔고, 그러한 그 내용들 중에 아주 기초적인 것만 우리가 정리해서 한번 2시간 동안 배워보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위치가 있고, 그 위치는 그러면 한 개의 입자의 위치는 그냥 x of t, 그거의 속도는 x 닷 이렇게 해가지고 손쉽게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기술을 했는데, 입자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있다. 그럼 일종의 수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럼 x1의 t, x2의 t, 그래서 xn의 t, 이거를 다 알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떤 코릴레이션이 있다, 뭐 줄로 계속 연결이 돼 있다든지, 그래서 조건이 있어서 웨이브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미디엄의 어떤 특별한 조건을 잘 파악해서 그 쓰면 지멋대로 운동할 때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아주 특정한 영역으로 가면 그 웨이브의 성질을 리프로듀스 할 수 있는 이런 수열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바로 그 수열을 찾아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수학을 배울 때 수열을 쭉 해서 수열의 급수, 시리즈를 계산하고, 그 시리즈를 뭐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엡실론을 0으로 붙여서 그 리만 썸이 돼가지고 어퍼 썸과 로우 썸이 같은 대로 평하면 그게 적분이다. 뭐 이런 게 이렇게 한 게 이제 컨티뉴엄 리밋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이 수열들을 쭉 나열을 하고 그 수열이 만족하는 이퀘이션 오브 모션, 엄청나게 많은 이퀘이션들이 모여 있는 것인데 그거를 한 방에 풀 수 있는 그런 좀 아이디어를 좀 내려고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수열들을 다 모아놨을 때 이 수열을 일종의 벡터로 만들자. n개의 코디네이트를 갖고 있는 x의 n까지 이런 벡터를 만들어서 이걸 이런 매트릭스 엘지브라를 해버리면 그게 바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푸는 건데, 이것의 컨티뉴엄 리밋으로 가면 이놈들이 결국에 함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왜냐면 뭐 0에서 1까지 n개로 쪼갰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그 지점의 x 좌표를 줘가지고 어떤 psi라고 하는 psi of x라고 하는 0에서 1까지 가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그 수열 하나하나가 여러 개가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상상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접근 방법으로 n개의 입자의 위치를 일종의 수열로 만들고, 그래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리스트를 하듯이 n차원 유클리드 공간을 가상해서 그런 공간을 가상해 가지고 쫙 나열을 하고 이거를 컨티뉴엄 리밋으로 보내서 연속적인 함수로 풀면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다 얘기가 다 나왔어. 그러면 좌표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게 x라는 코디네이트는 velocity를 얻고 뭐 이런 게 파티클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푸는 뉴토니안 미케닉스의 핵심이었는데, 이제는 여러 개의 입자들의 코디네이트를 벡터로 써놓아서 그걸 심지어는 함수로 탈바꿈시키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공간이 1차적으로 n디멘셔널 유클리디안 공간을 가정하고 이 함수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을 함수로 해서 적분의 형태로, 썸메이션을 적분으로 바꾸는 게 부분 구조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잘 기술할 수 있는 공간이 뭐냐? 그 함수의 공간인데, 나중에 이제 프리 익스펜션 이런 거 할 때 다 나오고, 그건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힐버트 스페이스. 우리 유클리드 3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n차원 유클리드 공간으로 가고 다시 힐버트 스페이스에서 그 힐버트 스페이스는 심지어 이 n이 무한대라고 하는 countable infinite dimensional 벡터 캘큘러스를 해보자. 거창한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미디엄이 만들어내는 미디엄의 각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런 것들을 컬렉티브리 모아서 일종의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를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죠. 웨이브 펑션. 우리는 x라는 코디네이트의 미분 방정식, 운동 방정식을 풀어서 뭔가 트라젝트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걸 n개를 모아서 웨이브 펑션이라고 만들면 그 웨이브 펑션이 이런 파동 현상을 기술할 수 있는 어떤 길이 될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에서 우리는 출발을 하겠어요. 자, 다음과 같은 파동을 봅시다. 두 개의 웨이브가 있는데 레드 웨이브하고 블루 웨이브가 있어요. 여기 화살표가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속도를 갖고 이동을 해. 레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블루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해. 아이덴티컬 웨이브예요. 또 같은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resultant wave. 자, 웨이브가 두 개가 만나. 이게 지금 웨이브 펑션을 얘기하는 건데 웨이브 펑션이 뭐라고 했어요? 웨이브 펑션이란 n개의 오실레이터의 합이다. 그러면 여기에 오실레이터가 스프링이 매달려 있어가지고 여기에 질량이 매달려 있는데 줄이 이거 거꾸로 됐네. 여기에 이렇게 다 뭐 이퀄 스페이싱으로 이렇게 요걸 매달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보통 이게 연속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툭 치면 출렁거리면서 파도가 만들어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왼쪽에서 툭 쳐가지고 파동이 만들어서 가는 것과 또 이쪽 끝에도 이게 매달려 있는데 이쪽에서도 한번 퉁 쳤어. 그럼 이쪽에서
한 거야. 그러면 이 두 개가 결국에 디스플레이스먼트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더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인 벡터의 성질에. 그래서 결국 각 부분에서의 포인트에서의 디스플레이스먼트의 합으로 될 거기 때문에 그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미디엄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얘기하는 건데 어떠한 외력에 의해서 그게 평형점으로부터 약간 이탈하였을 경우에 두 개의 힘이 resultant force가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에 의해서 두 개가 더해져서 나타나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웨이브는 애디티브하다. 웨이브 펑션이라는 게 있으면 그 웨이브 펑션은 결국 이퀄리브리엄에서 각 포인트가 미디엄의 각 포인트가 어떤 디스토션, 조금 벗어나는 디비에이트된 양들이 모이고 모아 토탈 리저턴트한 웨이브를 만들어지게 되는데 결국 두 개의 산술 합이 된다. algebraic sum이 된다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두 개의 파동을 밧줄을 길게 늘여놓은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서 한번 출렁하고 움직이면 이렇게 파동 두 개가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때 그 두 개의 웨이브의 algebraic sum 산수로 그냥 더한 것이 웨이브의 resultant wave가 된다라는 걸 보여줘. 잘 보면 이 빨간 것만 먼저 보면 빨간 거는 같은 속도로 계속 이동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실 여기는 이제 두 개가 동시에 파란 거하고 빨간 거 동시에 만들어서 더블링이 일어나요. 두 배가 탁 돼버린 순간이 나타나고 그러고 지나가. 상대편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시간이 지나면 다 세퍼레이트하게 그냥 딱 투명인간처럼 지나가 버리지. 그러니까 입자였으면 이게 이렇게 두 개가 빨간 거 파란 게 왔으면 꽝 하고 부딪혀가지고 포텐셜이 있으니까 이거 브레이크다운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튕겨 나가거나 아니면 약간 삑사리가 나면 여기서 이렇게 튕겨서 스캐터링이라는 그 산란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웨이브는 이렇게 해서 정면 충돌을 해도 앞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지 멋대로 자기 원래 가던 길을 가고 파란 거대로 왼쪽으로 가버린다. 이런 게 바로 이제 파티클과 웨이브의 다른 점이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에서부터 이렇게 쉬프트된 걸 하는데 그 쉬프트는 더해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실제 입자는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덩어리가 서로 부딪혔을 때 빡 하면서 뒤로 돌아갈 수 있지만 지금 이거는 그냥 그 덤으로 더 쉬프트를 시켜준 거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더하는 데 있어서 벡터의 합이 이렇게 되는 거 이거를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투명 인간이 되려면 이게 통과를 해야 되는데 포텐셜이 너무 강해서 이거를 페니트레이트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파티클과 웨이브 네이처가 이렇게 다른 점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웨이브는 파티클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티클이었으면 그 각각이 그 포텐셜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는데 이게 파티클이 아니라 그냥 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이렇게 가고 여기 더해진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모양이 어떤 쉐입을 이루어서 파티클로 오인하게 되는 거지 파티클이 아니다. 파티클이었다면 이렇게 왔다가 꽝 하고 거꾸로 가겠죠. 파티클이었으면 파란 웨이브가 일로 왔다가 서로 만나면 여기까지는 봐줘. 그 다음에는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밀쳐서 반대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파티클과 웨이브가 다른 점이다. 이게 바로 웨이브다. 웨이브는 항상 서로 인터피어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인터피어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두 개의 웨이브가 각자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게 웨이브의 파티클과의 다른 점이다. 그러니까 웨이브의 그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각 지점에 그리고 각 시간마다 달라진다. 통과를 해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여기에 있었던 이 쉐입이 시간이 지나면 오른쪽에 가 있고 여기 있던 쉐입이 이동을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왼쪽으로 가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웨이브의 결국 쉐입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것은 time dependent field다. time dependent
field다 라고 하는 거예요. 타임 디펜던트 한 것은 파티클의 트라젝토리도 타임 디펜던트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파티클 하나는 그냥 그것의 위치만 얘기해 버리니까 그 위치가 일로 가버리면 그만이지. 여기서 웨이브는 세상의 모든 공간에 미디엄이 퍼져 있다라고 생각해서 걔가 퍼터브 되는 것이니까 어느 지점에 미디엄이 움직이느냐, 쉬프트 되느냐, 그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시간의 함수이기도 하지만 위치의 함수이기도 하다. 위치에 어디에 있는 어느 친구가 움직였냐를 물어본다 그러면 이게 한 개의 좌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n 개의 좌표가 필요하고 나중에 우리는 n을 무한대로 보면서 컨티니엄 리밋으로 갈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자, many body description of a wave. 자,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n개의 하모닉, 심플 하모닉 어실레이터가 있는 모델을 생각해 보자. 그런 모델로 우리가 웨이브의 그 바이브레이팅 스트링의 바이브레이션을 우리가 알아맞히려고 해. 근데 이제 그 웨이브를 만들어내는 그 미디엄의 오실레이터의 개수가 이제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베리에이션, 그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으로부터 어떻게 각 미디엄의 입자들이 운동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일단 웨이브가 프로퍼게이트 하는 방향이 되게 중요해. 아까 빨간 게 이렇게 해서 지나갔죠? 이게 direction of propagation. 전파하는 속도, 뭐 V라고 하는 걸 알고 싶어. 그래서 propagation direction을 longitudinal이라고 해요. longitudinal direction. 그리고 그 longitudinal direction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을 propagation direction의 수직인 걸 transverse라고 해요. 수직, transverse. longitudinal과 transverse가 있는데 oscillation이 각 oscillator가 아까 이렇게 스프링이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이런 거는 웨이브가 좌우로 움직이는데 각 미디엄의 각 oscillator들의 oscillation 방향이 propagation 방향의 수직이니까 이것은 transverse wave라고 해요. 그에 반해서 예를 들어 스프링을 이렇게 연결했다. 이렇게 해서 매스가 이렇게 있다. 그럼 얘가 용 하면서 좌우로만 움직여. 실제로는 스프링이 닿으면 위아래로 또 움직여요. 그런데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에 그럴 때는 우리는 wave propagation하고 parallel한 경우에는 longitudinal wave라고 해요. 그래서 웨이브에는 transverse wave와 longitudinal wave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그 아슬레이트 하는 게 지금 여기에 그 막대기들이 쫙 모여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서로 엮여 있는데 그래서 팡 치면 하나만 따로 떨어져 나간 게 아니라 이게 다 커플이 되어 있어서 이 하나가 움직이면 나머지도 줄기차게 같이 움직이면서 파동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파동의 형태를 만들어요. 이 아슬레이션의 방향이 웨이브 프로퍼게이션의 수직이니까 이건 트랜스버스 웨이브라고 하고 여기에 이 소리와 같이 그 음파가 전달이 될 때는 앞뒤로 그 프레셔가 바뀌면서 전달이 되는데 그럴 때 프로퍼게이션 방향으로 아슬레이션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때는 longitudinal wave라고 얘기를 해요. So, 자연계에는 여러 개의 웨이브가 있는데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mechanical wave, 역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oscillator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특이한 웨이브가 있는데 electromagnetic wave. electromagnetic wave를 몰랐다면 우리가 그 핸드폰도 쓰지 못하고 그 통신을 전혀 할 수가 없죠. 지금 컴퓨터, 전화, TV 이 모든 게 electromagnetic wave를 이용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electromagnetic wave는 특이하게
transverse wave라는 것은 뭐 특이하지 않아요. 하지만 speed of light, 항상 vacuum에서 speed of light으로 가는 아주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있었고, 이 사실이 알려지게 이게 이제 relativity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맥스웰 이퀘이션을 만들어서 보니까 이게 speed of light, electromagnetic wave가 speed of light으로 전파가 된다. 그래서 그게 얘네는 미디엄이 뭐지? 우주 공간에 태양과 지구 사이에 공기가 하나도 없는데, 매질이 없는데 베큐움 사이에 어떻게 트랜스밋이 되냐? 미케니컬 웨이브는 미디엄이 있어야지만, 예를 들어 소리 같은 경우는 우주 공간에서 아무리 짝짝꿍을 하더라도 소리가 전달이 안 돼. 미디엄이 없으니까.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는 베큐움에서도 전달이 되는 아주 특이한 웨이브. 그리고 스피드 오브 라이트로만 가는 웨이브. 우리 2학기 때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를 공부를 많이 하게 되겠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매터 웨이브. 입자가 파리클이 또 파리클이 아닌 것이 웨이브 네이처까지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퀀텀 미케닉스는 바로 웨이브 네이처 파리클에 대한 그 학문이죠. 그래서 퀀텀 티어리가 디벨롭 되는데 영향을 주게 되고, 출발점은 아무래도 미케니컬 웨이브에서 출발을 한다. 나머지 두 웨이브는 미디엄이 필요 없다. 그 자체가 웨이브이고 그 존재하는 것 자체가 웨이브로 존재한다. 그래서 뉴토니언 미케닉스로 설명이 되는 이 부분이고, 이 나머지는 뉴토니언 미케닉스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복잡다단한 그 계산을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n개의 오실레이터로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예를 들어 vibrating string이다라고 하고, 여기에 질량 m인 그 질점들이 다 mass가 있고, 길이 L인 스트링이 있는데, 스트링의 텐션이 타우이고, 얘네들이 스페이싱이 D만큼씩 이퀄 스페이싱으로, 뭐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편의상. 자, 이게 많다는 것은 이건 더 많게 해서 n개가 있는데 n을 나중에 무한대로 보내고 이 D를 0으로 보내고 뭐 하는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아무튼 length L이 있고 전체 mass가 capital M이 있는데 n개가 있으니까 n개의 small m이 있으니까 전체 mass고, 그 다음에 density라고 하는 것이 length를 기준으로 해서 mass 나누기 길이.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n개가 있으면 간의 개수는 n 플러스니까 n 플러스 1의 d만큼의 길이. 이렇게 해서 요 density가 유지된 상태에서 우리는 n을 무한대로 보내고 d를 제로로 보내고 density는 constant, 그리고 텐션 타우가 있는 상태에서 이 시스템 오브 오실레이터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이거 풀려고 하면 풀 수는 있지만 오늘은 답만 갖고 얘기하기로 합니다. 답을 대입해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만족하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경우에도 답을 대입해 가지고 얻었는데, 그때는 그 답이 등속 원운동을 한다라는 거니까 정확하게 누구든지 답을 알아맞힐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처음 보면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답만 가르쳐 줄게. 그러면 그 악기를 만지는 그 음악가가, 연주가가 뭐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걸 치는데 물리를 몰라도 돼. 물리를 몰라도 물리를 잘하면 내가 피아노를 잘 칠까? 그거는 매우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예능적인 감각 뭐 이런 거를 동원해서 그 음악이 나오는 것이지. 하지만 물리 현상이기 때문에 그냥 그 물리적으로 문제를 풀면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고 일단 받아들이고,
그것이 궁금하면 여기에 K-pop Guide for Classical Mechanics의 CM25에서 27까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답이 왜 나오는지를 거기에 모두 다 derive를 해놨어요. 그걸 보고 한번 따라 해볼 기회가 있으면 더욱 좋겠고, 아무튼 핵심은 vibrating string, 그 바이올린 줄이나 뭐 피아노 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n개의 질점이 연결되어 있는 oscillate, collective oscillator다, coupled oscillator다, 커플이 돼 라고 하면 그 친구의 frequency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아주 복잡하죠. 일단은 이렇다고 쳐. 왜 그런지는 맨 뒤에 가서 우리가 답을 풀어보면 답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그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웨이브의 그 진동을 할 때 각 지점마다 위치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평형점으로부터 쉬프트 되어 있는 양을 전체적으로 함수로 나타낸 거라고 했죠. 그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는 수열의 문제를 풀자고 했지. 그럼 이렇게 사인 웨이브를 만들어낼 때 같은 구간마다 이렇게 하면 이 결국 이 사인의 모양으로 나와야 될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때려 맞췄는데 답이 맞는 걸 어떻게? 물리 문제는 항상 그렇게 푸는 거예요. 수학에처럼 선생님이 답은 알고 있으면서 나만 괴로운 그런 게 아니라 물리는 원래 답을 모르고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때려 맞히는 게 최고야. 때려 맞춰서 그게 방정식에 넣어서 답이면 끝나는 거고, 아니면 이제 계속 괴로워해야 되는 거죠. n개 어슬레이터가 파동을 이룬다 그러면 답이 사인으로 돼야 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때려 맞췄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고 하니 상대적인 위치가 전체적으로 쭉 보면 이게 사인의 모양을 갖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건 그 스탠딩 웨이브라고 정상파 이런 이론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찌그러져. 사인은 사인인데 똑같이 돼가지고 찌그러졌다가 요럴로 갔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반대로 가고, 그러면 시간에 따라 각자는 이렇게 진동을 해. 위아래로 진동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파동의 형태를 만들게 되고, 그렇다면 이 psi of tx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의 합으로 나타나는데, 그 합이란 다음과 같이 우리 그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을 거예요. 레조넌스가 일어나면 뭐 그 현이 진동할 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의 합으로 나타나는데 얘네들이 각각 다음과 같은 프리퀀시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러 개의 프리퀀시를 갖는데 프리퀀시를 가져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는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0에서 L까지의 그 모양을 멀리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런 사인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시간에 따라서는 그게 위아래로만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그 쉐입은 높이만 이렇게 앰플리튜드가 계속 바뀔 뿐이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바뀔 뿐이지 각 지점에서 안 움직이는 곳은 안 움직여. 움직이는 놈만 이렇게 많이, 여기 중간쯤 움직이고 여기는 안 움직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노드, 안티 노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이런 모양, 공간상에서의 분포를 나타내는 수열을 찾아냈어요. 답이 이렇게 생겼대. 어떻게? 여기 보면 사진을 한순간에 찍어 놓고 보면 사인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 2, 3, 4를 대입하면 이게 컴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성분에서 n번째 성분까지. n 플러스 1분지 r 파이, n 플러스 2r 파이, nr 파이. 규칙성이 있죠. r을 1로 놓으면 파이, 2파이, n파이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r이 1일 때는 바로 요런 함수, 요렇게 생긴 함수의
1, 2, 3, 4, 5, 6, 7, 8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거고 R equal 2를 넣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니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에서 이 점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의 분포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분포들을 기준해서 그놈들의 프리퀀시가 시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요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답이 이렇게 된다는 걸 지금 가르쳐 줬어요. 이 답을 갖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요런 프리퀀시를 갖고 운동을 하니까 이거는 한 개의 하모닉 어슬레이터의 문제로 해결될 수가 있겠죠. 이런 프리퀀시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x 더블 닷의 오메가 제로의 스퀘어의 x 이퀄 제로라고 하는 하모닉 어슬레이터가 있다면 이 하모닉 어슬레이터의 솔루션은 a에다가 사인 오메가 제로 t 마이너스 델타 이런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하모닉 어슬레이터의 방정식을 만족할 것이다. 그거에 이 오메가 r이라고 하는 게 1부터 n개의 그걸 노멀 프리퀀시라고 해요. 노멀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서로 독립적인 n개의 어슬레이션 모드가 존재하고 그게 이렇게 증가함수 여기서 1을 넣으면 2분의 파이가 되니까 1에 가까워지죠. n을 넣으면 1을 넣으면 2n 플러스 1분의 1 그러니까 매우 작은 숫자가 되지. 그래서 그런 프리퀀시 작은 프리퀀시에서 높은 프리퀀시까지 순서대로 나열되는 어떤 프리퀀시가 존재하는데 그 프리퀀시 하나하나마다 어슬레이터의 하모닉 심플 하모닉 어슬레이터의 솔루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각기의 프리퀀시를 갖고 있는 n개의 어슬레이터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거는 이 낮은 프리퀀시의 어슬레이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이걸 펀더멘털 하모닉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n개의 프리퀀시 n배로 이렇게 증가하는 프리퀀시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소리가 딱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아름답죠. 하모닉하다 그래서 하모닉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각 하모닉스의 그 프리퀀시 모드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되고 그것이 앞에 곱해져서 시간에 따라 진동하는 걸 결정해주고 공간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분포에서 공간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갈 때 한번 2분의 1 람다만큼 웨이브랭스의 반만큼만 가는지 웨이브랭스만큼 가는지 뭐 그런 것을 결정해주는 공간의 분포가 다음과 같은 아이겐 벡터 이걸 아이겐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모든 좌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컨티뉴엄으로 보내면 구슬이 아니라 연속적인 분포, 스트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아주 특이하게도 이 아이겐 벡터라고 하는 디스트리뷰션이 이런 거 이게 아이겐 벡터가 된다 그랬죠? 이런 서로 다른 모양의 사인파가 이거는 사인 파이 x L분지 파이 x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인 파이 x 사인 L분지 2 파이 x 3 파이 x 이렇게 해서 쭉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특이하게도 다음과 같은 오토고널리티를 갖게 된다. 아주 갈수록 태산인데 이게 일종의 두 개의 아이겐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얘기해 주는 마치 그 유클리드 공간의 베이시스 벡터들이 EI와 EJ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스칼라 프로덕트를 하면 크로네커 델타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3청 공간에서만 있었는데 하모닉 오슬레이터가 n개가 있으면 마치 n차원 유클리드 공간이 만들어져서 유클리드 공간의 이 웨이브 펑션들이 하나의 유클리드 공간의 그 카테시안 베이시스 벡터처럼 작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되는 웨이브 펑션의 공간을 이제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부르게 돼요. 지금 얘기했었던 것이 여기 나오는데 5개의 구슬을 이어가지고 모드를 봤더니 오메가, 2오메가, 3오메가 이렇게 해서 하모닉스가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의 분포가 0부터 L까지의 분포가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고 N을 키웠더니 어떻게 실제 봐야 웨이브가 만들어지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죠. 이게 대충 찍은 게 아니라 전부 다 계산해서 3차원에서 찍어 놓은 거예요. 사실이에요.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저런 파동 함수가 만들어내는 공간을 힐버트 스페이스라는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잘 알지.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가 있을 때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은 세 개의 x, y, z 세 개의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의 베이시스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임의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를 표현할 수 있었는데 그때 다음과 같은 표기를 했어요. 이런 걸 completeness relation이라고 하고 그 이유는 결국 E1 크로스 E1, E2 크로스 E2, E3 크로스 E3 이 디렉트 프로덕트의 썸이라고 하는 게 얘가 하나하나의 프로젝션 오퍼레이터였는데 이걸 다 더하고 나니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어서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가 되어서 결국 A라는 게 있으면 A에다가 X 방향의 프로젝션을 해서 컴포넌트를 얻고 거기에다가 X 방향의 유닛 벡터를 곱하고 2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서 Y 성분의 컴포넌트를 카테시안 컴포넌트를 얻고 거기에다가 카테시안 유닛 벡터를 곱하고 세 번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에서 다 하면 임의의 벡터를 다 그 3차원 유닛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벡터 한 개가 노멀 프리퀀시 한 개의 모드를 가진 한 개의 아이겐 벡터로 바뀌고 그 아이겐 벡터가 n차원 공간의 어떤 컬럼 벡터가 되는데 그것들이 서로 오토고널하기 때문에 결국 임의의 웨이브 펑션은 지금 수열이라고 하죠. n개의 입자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n개의 서로 독립적인 모드를 갖고 있는 아이겐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때의 개수가 그 특정한 캐릭터리스틱 프리퀀시를 만족하는 에타 더블 닷 플러스 오메가 스퀘어 에타 이퀄 빵이 돼서 에타 r 이렇게 해서 요것이 특정한 오메가 r이 1에서부터 n까지 가는 n개의 서로 독립적인 노멀 프리퀀시를 가지는 하모니 오실레이터의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나중에 리밋을 n으로 보내면 아까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finite 할 때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일종의 연속 함수의 모양을 하여서 이런 것들을 아이겐 벡터가 아이겐 펑션이 되어서 이 아이겐 펑션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임의의 웨이브 펑션을 기술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런 함수들을 모두 모은 공간을 이런 벡터들을 모두 모은 공간을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죠. 벡터 스페이스, 그러니까 finite dimensional 유클리디안 벡터 스페이스에 패러렐하게 확장되어서 n 디멘셔널 공간에서의 이러한 웨이브 펑션이 이 웨이브 펑션을 모두 다 몽창 갖다 놓은 그런 집합을 이야기하기를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노멀 모드들이 하모닉스를 이룬다고 했죠. 1, 2, 3, 4, 5 이렇게 배수를 가지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것만 나와. 그래서 이런 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다고 해서 사인이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3번, 4번, 5번 이렇게 쫙 늘어나는 걸 다 썸해서 나타내는데 그게 베이시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전개하는 것을 우리를 푸리에 익스펜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카테시안 베이시스에 대해서 저거 하는 것은 카테시안 컴포넌트를 나누어 놓는 거지. 지금 여기서는 노멀 모드 하나하나에 따라서 그 베이시스 벡터를 찾아내서 그거로 프로젝션을 해서 그 컴포넌트를 얻어내고 그 컴포넌트는 노멀 모드의 특정 노멀 프리퀀시를 만족하는 하모닉 오실레이터 한 개 한 개가 된다. 그래서 이 전체 시스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임의의 웨이브를 기술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차이 파티클 디스크립션하고 웨이브 디스크립션의 차이인데 사실을 알고 보면 높은 데서 보면 똑같은 로직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웨이브란 뭔가? 이런 스페이셜 디스트리뷰션이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건 일종의 이퀄리브리엄 포지션에서 퍼터베이션이 있어서 이렇게 쉬프트 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커플되어 있어서 시간에 따라 이렇게 이동을 했다. 그럼 이게 트랜슬레이션을 한 것이니까 트랜슬레이션 어떤 velocity를 갖고 갔죠. 트랜슬레이션이 velocity가 있으면 공간에서의 이동은 시간의 개념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 어떤 특정한 propagation speed를 갖고 velocity를 갖고 시간을 부여해 주면 그만큼 공간에서의 translational motion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브란 다음과 같은 x-vt의 아규먼트를 갖고 있는 임의의 함수는 웨이브 펑션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어떤 웨이브나 다 같은 쉐입을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이유는 각각 프리퀀시도 다르고 각 여러 가지의 그 전파 속도가 다른 것이 섞여 있으면 시간에 따라 그 웨이브의 쉐입이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단순하게는 모노크로매틱 한 개의 속도만 가지고 있는 웨이브가 있다라고 가장 단순한 웨이브를 가정한다면 웨이브란 그냥 함수의 아규먼트에 x-vt를 해서 시간에 따라 그 쉐입은 유지되고 위치가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삶이 편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웨이브 펑션은 항상 계산을 따라 해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함수가 아규먼트가 x에서 x-vt로 바뀌었죠.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에 따라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체인 룰에서 velocity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그 미분 그 자체로 돼요. 왜냐하면 그 좌표가 x이니까. 그래서 공간에서 두 번 미분하면 라플라시안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n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n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1이기 때문에 그냥 이 함수를 두 번 미분한 거가 되는 거고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요게 웨이팅 팩터가 벨러시티가 있기 때문에 벨러시티가 두 번 튀어나와서 속도의 제곱이 나와요. 그럼 두 개의 함수가 공간으로 미분하건 시간으로 미분하건 v 스퀘어만큼의 차이만 있고 똑같아. 그래서 시간으로 미분한 다음에 v 제곱으로 나누어 주면 좌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빼면 0이라는 거죠. 같다라는 것은. 그래서 1 over v 스퀘어에다가 time derivative twice 한 거하고 라플라시안 한 거고 뺀 것이 웨이브 펑션에 가하면 항상 0이라는 게 equation of wave equation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speed of wave가 되는 거지. 바로 이 가정. 웨이브란 쉐입을 안 바꾸고 그냥 트랜슬레이션 하는데 트랜슬레이션 하는 정도가 velocity에다가 t-t0 이렇게 해서 시간 흐른 만큼 이동했다. 그 조건 한 개만 갖고 웨이브 이퀘이션을 드라이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웨이브 이퀘이션을 그러면 과연 저런 우리가 스트링 바이브레이션이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하느냐? 아까 얘기한 듯이 하모닉스로 시리즈 익스펜션이 돼서 n개의 아슬레이터의 문제로 바뀌게 되는데 웨이브 펑션은
아이겐벡터를 저기로 함수화 해버리면, 연속 함수로 해버리면 아이겐 펑션이 된다라고 했죠. 아이겐 공간의 분포가 되는 이런 게 아이겐 펑션이에요. 하모닉스. 이런 아이겐 펑션 곱하기 시간의 성분,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거는 바로 하모닉 오실레이터. 요 프리퀀시를 갖고 있는 특정한 웨이브의 쉐입을 갖고 있는 아이겐 펑션들의 개수가 그 프리퀀시를 갖고 있는 심플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솔루션이 되는 개수로 된다 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 이를 푸리에 익스펜션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역으로 그 익스펜션 된 것으로 함수를 다시 찾아내는 것을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 썸메이션을 인테그랄로 바꾸는 컨티뉴엄 리밋으로 가서, 그래서 푸리에 익스펜션과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은 다를 것이 없다. 디스크리트 버전이고 컨티뉴엄 버전이고, 디스크리트 버전은 파이나이트한 개수만 갖고 할 때이고, 그게 n이 무한대로 커져서 연속적으로 이 스펙트럼이 변화한다라고 하면 트랜스폼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데, 다음과 같은 임의의 웨이브가 있는데, 이러한 웨이브는 펀더멘탈 그리고 하모닉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푸리에 익스펜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유니폼 컨버전스, 수학에서 유니폼 컨버전스라고 얘기해요. 유니폼 컨버전스란 이런 시리즈 익스펜션은 함수 시리즈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상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서 exponential x를 1 플러스 x 플러스 x 스퀘어 오버 2 팩토리얼 이렇게 막 전기해서 쓰잖아요. 이게 이거에 해당하는 거야. 이 개수를 모른다라고 하고 x의 0제곱, c0, c1, x1, c2, x2 이게 푸리에 익스펜션이야. 그래서 이 함수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익스포넨셜이 설명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개수가 결정이 되는 거지. 그게 n 팩토리얼 분의 1이라는 게 알려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임의의 웨이브는 왜 익스펜션이 x 이런 거로 해도 좋아. 하지만 훨씬 이쁜 게 있어. 왜? 웨이브는 시누소이덜이니까 사인 웨이브로 전개하는 게 쉬운 거지. 그걸 되게 복잡하게 하면 그건 바보인 거지. 쉬운 방법으로 해야지. 사인 웨이브이니까 사인으로, 코사인 웨이브는 코사인으로, 사인은 지금 그 현이 양쪽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사인의 모양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한 사인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전개했다. 이것을 푸리에 익스펜션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유클리드 공간의 벡터를 E1, E2, E3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해서 이것을 E1과 X의 스칼라 프로덕트, X와 E2의 스칼라 프로덕트, X와 E3의 스칼라 프로덕트로 카테시안 컴포넌트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아이겐벡터 psi1, psi2, 플러스 이렇게 된 x 디펜던스만 있는 아이겐벡터와 시간의 디펜던스만 갖고 있는 코에피션트로 표현이 되고, 이 코에피션트가 카테시안 컴포넌트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는 게 이 푸리에 익스펜션의 핵심이고, 이렇게 표현돼서 만들어진 웨이브 펑션의 공간을 우리는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누소이덜 웨이브에서 펀더멘탈 파라미터는 뭐냐? 길이, 웨이브 랭스. 시간의 축에서 우리는 웨이브라는 것은 공간에서에도 어슬레이션이 있지만 시간에서도 한 지점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어슬레이션, 두 가지의 어슬레이션이 함께 있어요. 그럴 때 주기성을 갖고 있는데 트랜슬레이셔널 주기성, 트랜슬레이셔널 피리어드를 우리는 웨이브랭크라고 하고, 공간의 spatial translation, time translation에서의 period를 그냥 period라고 해요. 그래서
둘 다 period이지만 time에서의 period, space에서의 period를 wavelength라고 하고 wave vector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하는데 wave vector는 2파이 over wavelength를 wave vector하고 그리고 이게 3차원 공간에서 이동하니까 디렉션을 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유닛 벡터를 집어넣어서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하고 상응되는 것이 타임 스페이스에서의 피리어드로 나눠준 것을 앵글러 프리퀀시라고 하고 공간에서의 피리어드로 나눠준 것을 웨이브 벡터라 또는 요 넘버 자체를 웨이브 넘버라고 붙이고 그 웨이브의 velocity는 결국 람다 오버 t 그런데 람다는 결국 람다분의 2파이 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t는 2파이 오버 t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이 오메가이고 요것이 wave number k가 돼서 오메가 오버 k가 velocity of wave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찌꺼기가 하나 더 있으면 그걸 phase constant라고 한다. 그거는 우리가 harmonic oscillator의 솔루션을 할 때하고 똑같죠. 자, vibrating string의 continuum limit의 솔루션을 생각하면 아까 이제 그 density는 이렇게 된다라고, length는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었고, 텐션이 픽스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의 vibration을 하는데 그때 솔루션을 우리가 다 구했었어요. 자, 그 솔루션을 갖고 그 계산은 equation of motion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각 지점마다 시간에 따라 바뀌는 displacement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transverse한 motion만 지금 일단은 생각할게요. longitudinal motion 생각하지 않고 translational motion만 생각했을 때 time derivative는 여기에서 x하고 t의 공간 좌표하고 시간 좌표가 있으니까 공간 좌표는 놔두고 한 지점에서 위아래로만 바뀌는 거를 해야 되니까 partial time derivative에 해당하고 acceleration은 partial time derivative 2번 한 거에 해당해요. f equal ma를 하면 m 곱하기 acceleration, transverse acceleration 한 개의 입자가 여기에 위아래로 acceleration을 한 걸 하면 결국 힘을 계산해야 돼. 양쪽에서 텐션으로 잡아 당기니까 이 힘과 이 힘의 그 벡터 합을 구해서 r 플러스 1번째하고 r 마이너스 1번째가 이 입자에게 주는 힘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여기 입자가 있고 여기 입자가 있으면 여기에 psi r이라고 하는 높이, 여기에 psi r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높이가 있어서 여기 각도 세타가 있으면 텐션이 픽스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r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놈이 주는 힘은 뭐가 되죠? 텐션에다가 사인 세타가 될 것이다. 텐션의 사인 세타이고 요거 왼쪽에 요렇게 이쪽으로 힘든 거 아래로 향하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가 텐션의 사인 세타가 r 지점에서의 사인 세타의 각도로 알 수가 있고 이 각도가 작다라고 하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인은 이거 뭐야 이거분의 이거잖아. 그치? 그럼 이게 그냥 각도가 작으면 D하고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게 스페이스가 D니까. 그리고 요 높이 차이가 바로 사인을, 그 분자를 결정해요. 그 높이 차이는 각각의 디스플레이스먼트, 연속된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차이.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와요. 그러면 요게, 요 힘과 요 힘 두 개를 다 해서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요걸 대입하면 요렇게 두 개가. 요건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건 왼쪽이 주는 힘. 이게 바로 equation of motion이 되는데 더블 데리버티브, 더블 타임 데리버티브는 partial time derivative 2번 한 거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고 요거는 r하고 r 플러스 1의 차이니까 요거의 차이니까 결국 이 공간 d분의 이거라고 하면 이거는 데리버티브가 되네요. 공간의 데리버티브가 되네요. 그런데 이게 플러스 1에서 1까지 하고 이거 r에서 r-5 공간 데리버티브를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더블 데리버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갭이랑 x의 거리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그 부분구조법에서 하는 거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제 미분을 디스크리트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얻어지는 게 타우 카피해 왔고 m이 뭐예요? m이 로가 m 오버 d가 된다라고 했죠. 거기에서
그러면 이 m 오버 d니까 요게 m이니까 로를 만들려면 양쪽을 d로 나누어 줘야 되겠지. 여기 d로 나누어 줘야 되겠지. 그렇게 해서 하면 요건 로가 되고 d로 나누어 주면 아까 한번 미분 요거로 해서 미분되고 요 각각이 미분되고 한 번 d를 더해서 미분 한 번 더하고 한 꼴이 돼서 타우 하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결과식은 그게 바로 다음과 같이 요 타우를 이쪽으로 보내주면 로 오버 타우에 시간 미분 두 번 한 거 빼기 공간 미분. 우리 1차원 문제니까 이게 라플라시안하고 똑같은 거고 결국 이퀘이션 웨이브 이퀘이션하고 똑같은 쉐입이 된다고. 어떻게? 로 오버 타우가 1 오버 v 스퀘어가 되었을 때 이퀘이션은 웨이브 이퀘이션하고 똑같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트링 바이브레이션은 그 역학적으로 봤을 때 뉴턴 역학적으로 봤을 때 다음과 같은 미분으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어서 이 디스크리트한 이퀘이션은 컨티뉴어스한 이퀘이션으로 바꿔놨을 때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들고 그때 이 웨이브의 전파 속도는 v는 이렇게 스퀘어 루트 타우 오버 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바이올린의 스트링의 텐션을 높여주면 음이 올라가고 텐션을 낮춰주면 음이 내려가고 그리고 그 낮은 음의 것은 첼로 같이 했던 그 겉선이라고 해서 그 선이 훨씬 더 두꺼워서 덴시티를 높여서 음을 낮추고 이런 것들이 시스테매틱하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부분 부적법을 쓰면 포텐셜 에너지는 사실 2분질 kx 제곱인데 그 사실 위치의 차이가 결국 디스플레이스먼트의 차이 2분질 kx 제곱이 역할을 해줘요. 텐션이 k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럼 요거를 d를 이 안으로 집어넣으면 d만큼이 튀어나오고 d가 두 번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편미분이라고 했죠. x의 편미분. x의 편미분한 걸 제곱하고 텐션이 2분의 1이 그리고 2분의 1 텐션 있고 2분의 1 있고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x의 갭이잖아요. 델타 x가 d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분 구조법으로 했을 때 dx로 리플레이스가 되니까 다음과 같은 포텐셜 에너지를 썸메이션을 컨티뉴엄 리밋에서는 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를 어떤 인테그란드를 해서 적분을 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포텐셜 에너지 덴시티 펑션이라고 이걸 적분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나오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키네틱 에너지 덴시티 펑션을 적분한 형태로 나오게 돼요. 왜냐면 이게 velocity니까 2분의 1 m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될 텐데 2분의 1에 요게 로 m이라고 하는 건 로 d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어 가지고 그럼 요게 dx가 되고 v 제곱이라고 하는 psi의 partial time derivative의 스퀘어 이렇게 된 걸 썸하는 거니까 결국 이것에 대한 공간 적분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potential energy density 펑션의 적분이 potential, kinetic energy density 펑션의 적분이 kinetic energy에서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의 썸은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가 되죠.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를 우리는 해밀토니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해밀토니언의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인데 그것도 적분으로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밀토니안 덴시티 펑션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필드 티어리라고 해요. 클래시컬 필드 티어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익스텐드해서 일렉트로매그네티즘에 연결시켜서 전자기학도 필드 티어리로 클래시컬 필드 티어리로 맥스웰 이퀘이션을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에너지 플로우의 바이브레이팅 스트링의 에너지 플로우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디스트리뷰션 공간 시간에 따른 그 스트링 내부의 그 포텐셜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의 디스트리뷰션,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의 디스트리뷰션을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솔루션을 갖고 우리가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해서 각 지점에서의 속도 뭐 이런 것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kinetic energy density와 potential energy density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다 썸을 하게 되면
그 썸을 하게 되면 시간의 미분이건 공간의 미분이건 이게 사인으로 출발했으면 둘 다 코사인으로 되니까 둘 다 코사인 제곱이 돼요. 뭐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 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코사인 제곱으로 나와. 그러고 그게 시간에 대해서 공간에 대해서 계속 아슬레이트를 하는데 코사인 스퀘어를 공간에 대해서 시간에서 에버리지 하면 이거는 항상 2분의 1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것의 에버리지를 취하면 2분의 1에다가 로 오메가 스퀘어 A 스퀘어 앰플리튜드 원래 앰플리튜드 한번 기타 줄을 탕 해서 튕겨서 이만큼 해서 탁 놓으면 그 아슬레이션 하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진 앰플리튜드의 스퀘어 그러니까 에너지는 앰플리튜드의 스퀘어에 비례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 미분을 하면서 튀어나온 것들이 있는데 앰플리튜드 스퀘어, 로 오메가 스퀘어, 프리퀀시의 스퀘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슬레이션의 프리퀀시의 스퀘어의 에너지가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것은 일렉트로매그네티즘에서도 동일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 클래시컬 필드 티어리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브레이팅 스트링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어떤 속도를 갖고 전달이 되게 되고 frequency square, amplitude square 요거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것이 확장돼서 클래시컬 필드 티어리로 확장이 되고 맥스웰 티어리 일렉트로매그네티즘을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줬고 렐러티비티가 나오면서 이게 결국 그 퀀텀 필드 티어리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뒤에 부분은 이제까지 설명한 것에 대한 확인 사설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토고널리티가 왜 그런지 실제 산수를 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기일 뿐이지 고등학교 수학만 해봤던 사람이라면 이 컨티뉴엄과 디스크리트 티어리의 그 연결선상에서 각 웨이브 펑션의 오토고널리티를 손수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